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요즘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치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치대 합격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끝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 신분에서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어떤 막연한 정보들 때문에 시작부터 꿈을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한국 유학생 신분에서도 실제 합격하고 있는 미국 의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에 치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는 저희 그 학생들의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서도 이제 듣기 어려운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유학생 신분에서 미국 치대 합격이 왜 어려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핸디캡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유학생 신분에서 합격을 만들어 온 치대가 미국 치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치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유학원 홍보 글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치대 목표의 유학생 신분에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학생들도 들어보시면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치대 합격률, 최신 합격률하고 한국 유학생 신분에서 핸디캡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미국 치대 합격 스펙과 유학생에게 친화적인 치대 선택 전략의 모든 것, 세 번째가 매년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미국 치대가 과연 어디일지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치대 진학 학생을 위해서 판매드랩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미국 치과교육협회 ADA하고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 그다음에 치대통합지원 시스템 SS의 공식 통계,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이라든가 국토안보부의 공식 정책 매뉴얼을 기반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든가 컬리지 팩츄얼 같은 공신력 있는 이제 대학 평가 기관, 그다음에 뭐 NYU라든가 컬럼비아, 로마린다를 비롯해서 주요 미국 치대들의 공식 입학 정책, 추천 대학들의 프리헬스 어드바이징 오피스가 공개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간에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책과 통계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치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으시기에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치대의 최신 합격률, 그리고 유학생 신분에서 미국 치대에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치대 입시의 전체 상황을 보려면 이제 가장 최신 이제 공식 통계부터 봐야 되겠죠.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을 입학 기준으로 해서 76개 미국 치대에서 12,491명이 지원을 했고요. 6,719명이 최종적으로 치대 1학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계산하면은 합격률이 약 53.8%가 나오는데요. 유학생 입장에서 이 의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43, 44%의 전체 합격률을 보여지는데 의대의 이제 이 합격률보다 치대가 훨씬 쉽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3.8%라는 합격률은 한 학생이 여러 치대의 중복 응시에서 동시 합격한 결과까지 포함한 지원자 기준 평균이고요. 개별 치대로 따지면 평균이 이제 단 16%의 합격률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컬럼비아라든가 하버드 같은 최상위급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3.48%까지 내려가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53.8%라는 합격률이 미국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치라는 거죠. 유학생들에게는 이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버전의 통계입니다. 게다가 한 사이클 만에 지원자는 9%가 급증했고요.
치대 정원은 늘지 않기 때문에 합격률은 53.8%에서 51%대로 사실 떨어진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치대 입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 합격자들은 이제 어떤 점수를 만들었을지 보면은 미국 치과교육협회 통계에 따르면 합격생의 평균 누적 GPA는 3.67이고요. 평균 사이언스 GPA가 3.59, DAT 점수는 19.7에서 20점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제 전체 등록자의 치대 등록자의 32%가 GPA가 3.8 이상이라는 거죠. 거의 뭐 완벽한 수준이죠. 합격생 3명 중에 1명이 사실상 GPA가 만점에 가까운 학점이라는 뜻입니다. 치대별 격차는 더 극단적으로 보여지는데 컬럼비아 치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DAT 24점에 학점 GPA가 3.8이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DAT 23.8에 GPA가 3.93 뭐 사실상 만점이죠. 유학생이 평균 3.7 그리고 DAT 20점 뭐 이 정도 수준 굉장히 잘한 건데 이 수준을 들고 이런 최상위급 치대에 지원을 하면 뭐 인터뷰는커녕 1차 서류 전형 자체도 이제 그 불가능하게 되겠죠. 한국 유학생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핵심은 미국 내국인, 백인들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갖춰야 비로소 1차 서류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학생 입시 분석에 따르면 인터뷰 오퍼를 받으려면 최소한 미국 치대의 GPA 3.8, DAT 23, 2에서 23 정도 이상이 필요하고 NYU라든가 유펜 같은 상위권을 노리려면 DAT 23점이 사실상 최소한 컷오프고요. 학점 3.85 이상이 권장선상입니다. 이제 한국 유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 ADA 자료에 따르면 미국 치대 1학년 등록자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93.22%, 캐나다 시민권자가 1.8%, 그리고 한국 포함해서 이 유학생 신분의 합격생은 4.8%입니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6,708명 중에서 약 322명이 유학생이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전역 76개 치대에 유학생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약 322석이고 이 322석을 두고 한국, 중국, 인도, 중동, 남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상위권 유학생들이 매년 혈투를 벌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원 합격 등록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깔때기인데 심사 대상이 된 전체 지원서 72,757건 중에서 유학생 지원서 어플리케이션이 5%였는데 합격 통보 14,366건 중에서는 4.2%로 유학생 지원서가 떨어지고 최종 등록 단계에서 3.9%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단계가 올라갈수록 유학생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곧 이제 유학생이 내국인보다 통계적으로 합격률이 낮다는 사실을 AD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유학생의 미국 치대 합격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이유와 해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치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 인증 치대 76개 중에서 유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가장 큰 장벽이 주립치대, 미국 주립치대들의 보호주의 정책인데요. 주립치대는 이제 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졸업 후에 그 주에서 봉사할 인스테이트 학생을 우선 뽑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 시민권자들조차도 꺼리는 구조에서 유학생에게 정원을 내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뭐 UCLA라든가 UCSF, 뭐 워이어 스테이트, UT 휴스턴, UNC 이런 명문 주립치대 상당수가 유학생을 보통 매년 한두 명 정도 뽑거나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UCLA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오브 2028 자료에서 88명 중에서 26개국 출신이다. 이렇게 유학생이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해외 치대 졸업생 트랙까지 합친 수치이기 때문에 정규 DDS 유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들이 이제 표면상 유학생을 받는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주권자로 범위를 좁히고 있고 순수 F1 유학생을 합격이 이제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해결법이라고 하면 주립대 이런 주립치대의 시간과 원서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사립치대들 유학생에 대한 이제 친화적인 치대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유학생을 의미 있게 이제 뽑고 있는 치대가 NYU라든가 BU, 아니면 케이스 웨스턴, 유펜, 컬럼비아, USC, 디트로이트 머시, 템플, 로마린다, 미네소타 정도고요. 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치대 중심으로 짜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치대마다 유학생 TO가 극소수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이제 유학생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 치대조차도 내국인과 동료 간 무한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할당량을 아주 작게 사전에 정해둡니다. 검증된 치대별 수치를 보면 하버드 치대 같은 경우에 DMD 클래스가 35명에 불과하고 유학생은 매년 두세 명 정도, 컬럼비아 치대 같은 경우에는 84명 시트 중에서 유학생이 한 자릿수고요. BU, 버스턴 유니버시티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7명의 좌석 중에서 유학생 비중이 5% 안팎입니다. 케이스 웨스턴도 80명 등록자 중에서 유학생 비중이 3%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다는 NYU 치대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350명 중에서 한 사이클에 2,994명이 유학생이 지원을 하고 공식 자료상으로 유학생 합격자가 상당수에 달하는데 추정해서 40에서 50명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144에서 149명 중에서 약 40명이 유학생인데 그중에서 33명이 캐나다 학생이고 한국 같은 비캐나다 유학생은 이제 매년 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 머시 같은 시대조차도 캐나다 학생을 빼면 매년 한 자릿수의 유학생만 받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유는 F1 유학생, 그 F1 학생 비자가 만드는 임상 경험 구축에 절대적인 제약이 있다는 건데, 미국 치대 입시가 GPA라든가 DAT 못지않게 이제 덴티스트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임상 활동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요. 사실상 내국인,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들에 비해선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F1은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 학업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 같은 경우엔 대학 밖에서 어떤 오프캠퍼스에서의 노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이제 무급 봉사인데요. 돈을 안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학생들 중에서 사립 치과 어떤 학교 바깥에서 데스크 업무라든가 이제 어시스턴트 보조 같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무급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영리 사업체에서 정규 직원이 받아야 될 임금 노동을 무급으로 대신하는 게 F1 유학생 비자의 가장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결국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 학부 시절에 파트타임으로 덴탈 어시스턴트라 뭐 수백 시간 임상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그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원장 추천서 같은 것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F1 유학생은 이 루트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첫 번째가 이제 패시브 쉐도잉이라고 해요. 100시간 이상의 쉐도잉에서 차트 정리나 이제 기구 세팅 같이 물리적 행동을 일절하지 말고 순수하게 관찰만 하는 것들 그리고 담당 치과의사로부터 관찰만 했다 이렇게 명시한 서류를 증빙으로 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CPT 전략 활용입니다. 활동이 전공 커리큘럼의 필수 또는 이제 학점 인정 일부라고 하면 국제학생,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학생처 대학에 있는 국제학생처의 이제 CPT 승인으로 합법적인 실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OPT 갭이어 전술인데 졸업 직후에 대학 졸업 직후에 이제 경쟁력이 부족하면 12개월 OPT 기간에 덴탈 어시스턴트라든가 임상 연구원 같은 경우 이제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실무를 채우고 다음 사이클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비영리 단체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구호단체라든가 무료 진료소 아니면 뭐 대학 부속 병원 봉사 같은 것들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대학 동아리하고 연계된 커뮤니티 지역사회 서비스, 봉사 이런 것들로 리더십, 헌신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번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치대 지원에 대한 결심, 미국 치대에 대한 결심이 너무 늦게 생긴다는 거고, 치대 롤링 어드미션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치대가 의대나 이제 대학원과 달리 철저한 롤링 어드미션을 따르고 있고, 지원 시기가 곧 당락을 가릅니다. 그래서 치대 통합 지원 시스템 SS 같은 경우에 매년 5월에 열려서 이제 6월 초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입학처는 이제 마감일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검토하고 자리를 채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학교, 그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 돼서야 나 치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급하게 DAT 준비라든가 추천서 확보하고 임상 경험 쌓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깊이는 좁아지고 얕아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 그 3학년 2학기 마치고 4학년 1학기 전에 8, 9월 여름이죠. 이제 여름방학 거의 끝날 때쯤에 원서를 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치대 이제 인터뷰 자리 대부분이 6, 7월 발빠른 이제 학생들로 가득 찬 상태라서 늦은 지원이 더 치명적인데 이제 그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TO가 겹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보다 행정 절차가 굉장히 길고요. 유학생 TO가 치대당 말씀드렸죠. 한 명에서 최대 많아봤자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6월에서 8월 초반까지는 조기 마감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원서를 내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DAT 거의 뭐 25점 이상의 만점자라 할지라도 쿼터가 소진되기 때문에 인터뷰 기회조차 인터뷰 오퍼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대학 1학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늦어도 2학년 1학기 전까지는 치대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다섯 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대학의 프리 덴탈 또는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대학 대부분이 이제 그 프리 헬스 또는 프리 덴탈 어드바이저를 두고 있고 대학이 지정한 전문가라는 이유로 많은 유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프리헬스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 다수의 입시 로드맵을 뼈대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선수가 막 프리레퀴시라든가 이제 에세이 첨사 같은 경우에 능통할 수 있어도 F1 유학생 비자의 이민법적 제약에는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내국인들한테는 하듯이 방학 동안에 이제 지역 개인 클리닉 가서 무급으로 어시스턴트로 봉사하면 된다. 뭐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한 대로 따랐다가는 앞서 말씀드렸죠. 인터뷰에서 비자법 위반이 드러나면 원서 즉각 거절이 되고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유학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주립대, 주립치대를 지원 리스트로 추천해서 시간과 원서 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를 가리지 말고 자기 길을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고요. 어드바이저 조언이라는 거는 이제 학업 참고용으로만 쓰는 거고 비자, 그 유학생 F1 비자라든가 이제 오프 캠퍼스 활동 같은 경우에 반드시 대학의 국제학생처 이민법 담당자에게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치대가 요구하는 사이언스 전공 교수 추천서 2장 뭐 이상을 확보하려면 GPA만 받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1, 2학년 때부터 항상 관심 분야 교수에게 이메일, 콜드 이메일도 보내고 오피스 아워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무급 리서치 어시스턴트로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미국 치대 합격을 위해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스펙, 그리고 유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 치대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으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치대 입시를 이해하려면 평가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미국 치대는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줄 세우지 않고 정량 평가 요소 그리고 정상 평가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정량 평가부터 보면은 학점은 이제 전체 GPA 그다음에 사이언스 GPA로 분리가 되고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만 이제 계산하는 BCP, GPA가
기초 사이언스 역량의 핵심 척도이고요. 합격자 평균 GPA는 3.6에서 3.8 이상의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정성평가 요소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덴티스트 쉐도잉 10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상의 이제 권장 필수 사항이고 둘째가 메디컬 발론티어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수백 시간의 이제 장기 비영리 커뮤니티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셋째가 임상 경험입니다. 그래서 치과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 쉐도잉과 달리 이제 실무 역량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네 번째가 리서치 경험이고 다섯 번째가 추천서. 그래서 사이언스 전공 교수 2명, 그다음에 쉐도잉 치과에서 1명의 이제 개별 추천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미국 치대 입시에서 GPA하고 DAT 같은 정량 평가 요소는 1차 최소 자격에 그치고 최종 합격은 전적으로 정성 평가 요소에서 결정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량 평가 요소의 극단적인 상향 평준화가 있습니다. GPA 3.7에 DAT 뭐 480점 이상의 최상위 지원자가 전체 치대 정원을 훌쩍 넘고 있고 미국 치과 교육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자의 32%가 GPA가 3.75, 3.8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셋 중에서 한 명이 사실상 만점 수준의 GP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 요소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제 진정성, 치대에 대한 열정, 어떤 뭐 차별화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제 정성평가 요소 기록에 의존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치과 의사 직업의 특수성인데 치과 의사라는 게 이제 좁은 진료실에서 어떤 통증과 공포의 환자를 진정시키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임상 전문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PAT로 손재주를 봐도 임상 스트레스 내성과 환자 공감 능력 같은 거는 이제 정량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지표가 결국은 수백 시간의 쉐도잉이라든가 험난한 임상 경험, 봉사 기록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위험 관리입니다. 미국 치대가 이제 학생 한 명에게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치대 본과 유급에도 이제 자퇴가 큰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GPA나 DAT가 1학년 성적, 치대 1학년 성적은 예측해도 치대 본과 중도 탈락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뷰라든가 추천서로 드러나는 이제 성숙도라든가 학생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미국 치대 4년간의 임상 완수를 훨씬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량평가 요소는 1차 통과 조건일 뿐이고 최종 합격을 만드는 건 정성평가 요소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미국 치대 합격이 여러모로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22명의 유학생이 매년 미국 치대 1학년에 등록한다는 사실도 정확히 증거가 있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학생이 실제 합격하는 미국 치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공통점은 거의 예외 없이 유학생이 합격하는 치대들은 사립치대라는 점들이고요. 이유를 알면 이제 전략이 분명해지는데 미국의 주립이나 공립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4대 주 거주민, 인스테이트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90% 이상을 무조건 자대 그 인스테이트 학생으로 채우고 남은 10%만을 이제 그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인터내셔널 학생에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또 결정적인 건 텍사스, 일리노이, 콜로라도 이렇게 여러 주에서 서류 미비자에게도 조건부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하면서 정작 합법적 체류 신분인 F1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모든 혜택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한국 유학생은 인스테이트 쿼터도 아니고 국적 페널티도 없는 사립 위주의 지원 리스트의 85% 이상을 구성을 해야 되고 NYU라든가 디트로이트, 케이스 웨스턴, 컬럼비아, 유펜, BU, USC 이런 거대 사립치대에 자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학생의 치대 고르는 두 번째 전략으로 치대마다 다른 보증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영주권 시민증권자 같은 경우에는 팝사를 통해서 연방 보증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고 장학금도 대부분 시민권자로 제한이 됩니다. 결국은 학비 전액을 학생의 가정의 자격이나 미국인 보증 사설 대출로 충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치대마다 재정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합격을 해도 이런 걸 못 맞추면 I-20도 이제 못 받아서 입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NYU, USC, 케이스 웨스턴, 유펜, 로마린다 같은 일반 기준 치대는 첫해 학비, 생활비 통상 10만 달러 내외의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제 현금 동원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되죠. 만약 5억 이상의 일을 이제 일시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둘 여유가 있다면 뉴욕의 이제 투어로 같은 치대가 오히려 최고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이런 조건을 못 맞춰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는 재정적인 틈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아무리 스펙을 잘 쌓아도 어느 치대에 지원하느냐를 틀리면 헛수고인 거고, 유학생을 안 받거나 보수적인 으로 이제 받는 치대에 지금 원서를 내면 원서비와 시간만 낭비한 거죠. 이번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유학생을 적지 않게 합격시키고 있는 미국 치대는 어디이며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학생이 매년 합격하고 있는 10개 미국 치대를 들어보실 때 다섯 가지 기준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 평가 수준입니다. 같은 유학생 수용 치대라 할지라도 컬럼비아라든가 유펜이라든가 이제 이런 아이비리급 요구를 한 곳이 있고 초월호드나 아니면 템플 같이 부담이 덜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리치, 타겟, 세이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원 자격으로 대부분의 치대가 사실상 미국, 캐나다 학사 학위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인터뷰 방식으로 전통 대화형, 다중 미니 인터뷰, 비대면 영상, 캐스퍼까지 치대마다 다릅니다. 네 번째가 재정 구조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4년치 전체 학비 에스크로 예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부담이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정말 힘들지만 일단 통과해서 인터뷰 오퍼까지 받으면 유학생에게 오히려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치대 모두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패턴에 일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치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대는 NYU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이제 미국 최대 규모의 치대죠. 입학 정원이 약 380명 정도의 임상 환자 다양성 케이스 볼륨에서 따라올 곳이 없는데 이제 NYU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10개 치대 중에서 유학생 합격 실적이 압도적으로 검증돼 있고 많다는 겁니다. 미국 치과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NYU가 입학 정원 380명 중에서 최근 3년간 매년 86명 정도의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고요. 비율로는 전체 정원의 22.5%의 유학생이 합격했다는 거죠. 미국 치대 전체 1위이고 사이클에 따라서는 이제 100명 이상이 합격하는 해도 유학생이 합격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정량 평가 요소는 GPA 3.7 중반이고 DAT 21에서 22면 경쟁권으로 이제 부담이 이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게 입학사정관 철학인데 전 세계의 가장 다양한 학생으로 이제 글로벌 치과 의사를 양성한다. 이렇게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학생에 대한 핸디캡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학비는 이제 4년 이제 총 45에서 50만 달러 정도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고요. 에스크로 예치는 없는데 I-20 발급을 위해서는 첫 해, 그다음에 2년에서 4년 차 자금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치대는 이제 투어로 컬리지 오브 덴탈 메디슨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치대고 투어로 그다음에 입학 정원이 약 215명입니다. 투어로 같은 경우에는 215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유학생 40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요. 이제 16.7%의 유학생이 합격을 그동안 비중상 합격했습니다. 절대 수치로는 이제 NYU 다음으로 2위 정도에 속하고
비율로도 미국 전체 평균 5%의 3배가 넘는 거죠. 신생 치대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을 적극 추구하고 있어서 유학생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G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3.6 정도가 평균이고, BAT 19에서 20이면 경쟁권이고, 최상위권은 살짝 못 미치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노릴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류만 통과하면 합격 확률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거죠. 세 번째 치대는 이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입니다. 이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명문 사립치대죠. 그래서 입학 정원 대비해서 유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미국 치과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스 웨스턴이 이제 입학 정원 80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6명의 유학생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 12.9%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로는 NYU와 투어로 다음 3위입니다. 클래스가 80명으로 이제 작기 때문에 등록 시점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고 매년 검증된 두 자릿수 안팎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량은 GPA 3.6 이상, DAT 20 이상이면 경쟁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대는 템플 유니버시티 오브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심의 이제 사립치대로 입학 정원이 약 140명 정도고 미국 치대 중에서 상당히 큰 축에 속합니다. 템플을 네 번째로 둔 이유는 유학생 합격자가 절대 수치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치과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입학 정원 140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유학생 30명 정도 9.5%의 합격률로 유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치가 4위이고 평균 2배 가까이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량 같은 경우에는 GPA가 3.5에서 3.6, DAT 19에서 20이면 경쟁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량이 살짝 부족한 한국 유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노려볼 만한 학교입니다. 다섯 번째 치대는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입니다.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 메릴랜드 이제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으로 대부분 이제 공립 치대가 거주민 우선 정책으로 유학생 합격을 봉쇄하는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 치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받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입학 정원 130명 중에서 최근 연평균 14명의 유학생이 합격했습니다. 7.7%의 합격률이고요. 절대 수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치대 중에서 중간인데 공립이라는 사실 자체가 학비 면에서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정량은 이제 GPA 3.6 이상의 DAT 20 이상이면 경쟁권으로서 중상위권이고 재정에서 이제 공립의 강점이 빛나는데 유학생도 이제 비거주민 등록금을 내는데 4년 총 35만 달러 정도로 이제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여섯 번째 치대는 유펜입니다. 유펜 스쿨 오브 덴탈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그 이제 그 아이비리그 사립치대죠. 이 명성과 높은 정량이 부담이 큰 특징인데 이제 미국 치과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펜이 입학 정원 136명 중에서 이제 그 최근 3년간 연평균 12명의 유학생 4.8% 합격률입니다. 유학생을 받고 있고요. 매년 평균 이제 5% 정도로 비슷해서 비율은 평이한데 인원도 적은 데다가 정량허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치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정량은 최소 GPA 3.7 이상, 그다음에 DAT 22 이상으로 이제 컬럼비아와 함께 가장 높은 치대 중에 하나고 연구 경험이라든가 학술 논문, PI 추천서 이런 것들이 강력한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치대는 이제 컬럼비아 컬리지 오브 덴탈 메디슨입니다. 맨하튼에 있는 이제 아이비리그 사립치대죠. 유펜처럼 높은 정량 허들, 그다음에 작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 입학 정원 84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유학생 1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고요. 약 6.2%의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공식 클래스 오브 2028 프로파일에 한 입학반 9개국 출신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클래스에서도 이제 글로벌 다양성이 분명합니다. 정량은 3.7 이상, DAT 22 이상으로 유펜과 함께 가장 높고 이제 컬럼비아만의 특수성이 이제 의치학 통합 커리큘럼으로 첫 1.5학년 동안은 의대생들과 함께 기초의학을 배운 뒤에 치과 치의학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그 로마린다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입니다.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의 이제 사립치대죠. 입학 정원이 101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유학생이 매년 약 13명 정도가 합격하고 있고 유학생 합격률 13%의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합격 비율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그 비율로 NYU 22.5%, 투어로 16.7% 다음이고요. 두 자릿수의 유학생을 매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검증된 미국 치대입니다. 특히 이 수치가 ADA 가이드의 이제 7개 핵심 치대 밖에서 이제 가장 큰데 시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량은 GPA 3.6 이상, DAT 20 이상이면 경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홉 번째 치대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입니다. 미니아폴리스의 공립치대죠. 메릴랜드와 함께 이제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받고 있는 보기 드문 케이스고요. 미네소타가 이제 입학 정원 105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비캐나다 학생 3명에서 많게는 이제 8명까지 이제 뭐 캐나다 학생 포함하면 9명까지 유학생을 받고 있고요. 특히 공개된 클래스 오브 2028에 한국 출신 학생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이제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이 공식 확인되고요. 결정적인 차별점은 이제 미네소타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국 치대 졸업생에게도 라이센스 시험을 응시를 허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정량은 GPA 3.6 이상, DAT 20 이상이면 경쟁권이고 재정은 이제 공립이라서 4년간 총 30만 달러 정도로 사립 평균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치대는 유니버시티 오브 디트로이트 머스입니다. 이제 미시간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죠. 이제 그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그 입학 정원 144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비캐나다 학생 약 7명, 캐나다 학생 33명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포함해서 유학생은 이제 40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입학하고 있다는 거고 비캐나다로만 보면 약 5%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캐나다 그룹과 별도로 이제 비캐나다 슬롯 7명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정량은 GPA 3.5 이상이고 DAT 19 이상이면 경쟁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유학생 신분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치대 10개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 10개 치대를 세 그룹으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메인 타겟 그룹입니다. NYU, 투어로, 케이스 웨스턴, 템플인데요. 각각 86명, 40명, 36명, 30명 합쳐서 매년 약 200명 가까이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합격을 노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정량 친화적인 재정 전략 그룹으로 로마린다라든가 메릴랜드, 미네소타, 디트로이트입니다. 합쳐서 약 40명 이상의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학비가 사립보다 낮고 정량 허들도 유연하기 때문에 또 특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도 실제로 입학했다. 이렇게 공식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 요소가 살짝 부족하거나 학비를 낮춰서 가야 되는 가정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상향 도전 그룹으로 유펜 컬럼비아입니다. 각각 12명, 10명의 유학생을 선발하고 했고, 그 다음에 둘 다 아이비리그 정량 허들과 미국, 캐나다 학사를 절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유학생의 도전 카드죠. 오늘 소개한 10개 전체 치대에서 매년 약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유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받아주는 곳에 다 넣는 건 이런 전략이 시간과 비용 낭비고요. 자신의 정량 평가 지표, 그다음에 미국 학부 이수 여부, 재정, 본인의 이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6개에서 10개, 뭐 10개에서 12, 개 정도까지 집중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미국 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드랩의 미국 치대 입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현재 단계에 맞춰서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미국 치대 지원까지 모든 단계를 도와드리는 밀착 관리형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 치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스펙들을 에 대해서 이제 단일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단일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일회성 전문가 컨설팅, 뭐 대학 미국 대학 GPA 관리 프로그램, DAT 티칭 프로그램, 닥터 쉐도잉 프로그램, 학부 리서치 프로그램, 전문가의 치대용 에세이 첨삭 지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판매랩의 미국 치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학생의 현재까지의 GPA라든가 프리리퀴짓
선수 과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DAT 점수, 메디컬 액티비티까지 모든 스펙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최종 지원할 때까지 남아있는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순서와 타임라인으로 채워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학생의 국적이라든가 어떤 뭐 성향, 진로 목표, 그리고 향후 희망 방향까지 고려해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학생에게 잘 맞는 지원할 치대 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최종 지원 시점까지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정기적인 선생님과의 이제 전문가 컨설팅이 1대1 관리 미팅을 진행한다.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많게는 2, 3회 이상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GPA 관리 상황, 선수 과목 이수 전략, DAT 준비 방법, 시험 시기, 여러 가지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링까지도 제공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 완성인데요. 치대 합격에 중요한 메디컬 액티비티를 이제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속적인 조언과 방향 설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최종 지원 전략 수립과 원서 완성이고요. 대학 3학년이 되면 학생과 함께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대들을 조사하고 최종 지원 리스트를 확정합니다. 이후에 SS 지원서 작성부터 합격의 결정적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서플먼트 에세이까지 전 과정을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게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판매드랩의 미국 치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듀크, 베일러, 이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치대, 컬럼비아 치대 이렇게 많은 미국 의대 치대를 직접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 판매드랩이 일반 유학원들하고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단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국 치대 입시 과정의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판단 기준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매드랩에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